자, 355페이지에요. 정비사업 이제 시행 방법하고 이제 사업 시행자 이쪽을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이쪽 무척 복잡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거는 반드시 나와요. 이쪽 파트를 빼놓고 시험을 내면 그는 정비법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민법에서 대리나 의사표시 빼고 시험 내는 건 똑같지. 예.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복잡하지만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이게 사업 시행 방식이 나와요. 사업 시행 방식이 나오는데 이 사업 시행 방식은요. 이제 세 개의 사업이 있잖아요. 먼저 우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고 이제 재개발 사업이 있었죠.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요 사업별로 이제 사업 시행 방법, 사업 시행 방식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거기 박스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요. 일명 자력 방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 시설, 어린이집 같은 것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요거 우리가 일명 자력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명 자력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요. 그 대상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 건설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등등 하는 것을 수용 방식 그러고요. 3번은 땅만 바꿔주고 건물은 네가 알아서 지어라 환지 방식이 있고요. 4번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 낡은 토지 건물을 부시고 새 토지에 새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수용 방식, 세 번째 환지 방식, 네 번째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나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나오고 요 네 개의 방식을 섞어서 혼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사업 시행 방식이에요. 그다음 우리 재개발 사업은요. 관리 처분 계획으로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줄 수도 있고 땅만 바꿔주는 환지 방식도 가능해요. 그래서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도 가능하고 땅만 바꿔주는 환지도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는 거의 다 건물까지 다 지어서 바꿔주죠. 근데 만약에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는 게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재개발로 첨단 공장을 짓는다. 그럴 때는 조합이 못 지어요. 그럴 때는 땅만 바꿔주고 너네들이 공장을 알아서 지어라 할 수도 있거든요. 재건축 사업은요.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해야 되고요. 절대 안 되는 게 환지 방식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고 여기다가 환지 X 딱 써놔야 됩니다. X 써놓고 이건 제가 이제 혈서 쓰는 기분으로 써요. 환지 X 왜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거든.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 또는 환지 방식이 나와요. 환지 절대 안 돼요. 재건축은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목표예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은 절대 안 돼요. 너네들이 알아서 건물 지어라 안 돼.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는요.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오피스텔까지 지을 수가 있다.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는 재건축하는 지역이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어야 돼요. 준주거나 상업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오피스텔의 규모는요. 연면적 30% 이하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까지 오피스텔을 재건축으로 지을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얘기가 355페이지 밑에 나오죠? 예.
자, 뒤로 넘겨 보시면은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0% 이하가 356페이지 위에 나오고 이제 시행자가 나와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이제 시행자. 자, 시행자. 1번 자력 방식으로 시행할 때. 자, 요쪽 시행자가 좀 복잡해요. 사업 시행 방식과 사업 시행자가 좀 복잡하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제일 복잡합니다. 먼저기요, 자력 방식으로 할 때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되냐는 거예요. 자, 자력 방식으로 할 때는 시장, 점찍고, 군수 등, 요 5명이죠, 그렇죠? 이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 될 수 있고, 토지, 주택, 공사 등이 될 수가 있어요. 주택, 공사 등, 2명이죠. LH하고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주택, 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력 방식에서 시행자가 되는 사람은 시장, 군수 등하고 토지, 주택, 공사 등인데 토지, 주택, 공사 등이 시행자 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개의 방식이 나와요. 요 3개의 방식은 누가 시행자가 되느냐 하는 거죠. 3개의 방식은. 일단 3개의 방식에서는요. 시장, 점찍고, 군수 등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주택, 공사 등이 돼요. 공사 등이 돼요. 그 다음에 공공출자법인도 돼요. 법인도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주택, 공사 등하고 플러스 얘네들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시행 가능하고 공공출자법인하고 플러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시행 가능해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 둘 다 건설회사를 말하고요. 법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이에요. 현대건설은 등록사업자도 되고 건설업자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나온 것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 그러면 요때 요 3개 방식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요 사업을 이렇게 시행할 때는 요런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이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요때 동의 요건이 뭐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업 시행될 때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고 and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지만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과반수가 아니라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물론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뒤에 나오고 이런 동의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재 지변이 있을 때. 천재 지변 이쪽에서 해야겠다. 천재 지변이 있을 때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천재 지변이 있을 때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천재 지변이 있을 때 동의 안 받는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56페이지 밑에 나오는 박스가 우리가 그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에다가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나오는데 대통령령에 법하고 똑같은 조문
거기 박스 안에 1번을 한 번 더 썼어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일 때는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사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은 임대주택이 충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아니면은 3번에 자력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보니까 원래 우리가 원칙이 99%고 예외가 1%가 돼야 되는데 예외가 거의 대부분이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그러면 실제로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언젠가 보면요. 안 받는 경우가 3개 방식으로 할 때잖아요. 이게 빠져있는 거, 3번에 빠져있는 거. 수용 방식이 빠져있죠. 그러면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요. 수용 방식으로서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때야. 그럴 때만 이제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원칙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으라고 해놓고 나서 안 받아도 되는 경우를 써놨는데 거의 다 안 받는 경우다 이거지. 그렇죠? 얘가 여러분들한테 박 선생은 여러분들한테 밥을 쏴야 된다. 원칙 쏴야 된다. 밥을 쏴야 된다. 전원에게. 단 다음에 어느 하나의 경우가 있을 때는 쏘지 않아도 된다. 1번 100점자가 없을 때. 100점자 없어. 용모 단정한 자가 없을 때. 없어. 예. 그러니까 예외가 100%야. 99도 아니고 100%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는 세대수 과반수,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는 일은 거의 없게끔 만들어 놨고요. 아예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자체를 안 받는 것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불이 잘 나요. 왜? 불 나면은 동의 요건 없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수 있거든요. 357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 바로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예전에 서초동에 꽃동네라고 비닐하우스촌이 있었거든요. 매일 불 나는 거야. 이 동의 요건이 충족이 안 돼. 거기서 다 어떻게 아파트 짓고 싶은데 찬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불이 잘 나는 거야. 불 나서 다 타버리고 나면 동의 없이도 사업할 수가 있으니까. 예. 하늘에 대고 동의 없이 정비 사업할 수 있게 불 좀 나게 해주세요. 그 뜻이 하늘에 닿아서 이제 불이 나는 거죠. 간절한 뜻이 닿아가지고. 예. 가로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나오죠.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 시행자 정리하시면은 우리 재개발 사업에서는 누가 사업 시행자 되는가?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누가 될 수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그냥 조합 안 만들고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그냥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이 조합이요 역시 또 공동 시행 가능해요. 시장, 군수 등등 능력 있는 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도 또 능력 있는 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어. 공동 시행할 때는 각각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조합은 과반수 동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될 것인가? 조합이 됩니다. 재건축 조합. 역시 시장, 군수 등등하고 공동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나오지 않는 사업이 있네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절대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될 수 없다. 또 혈서 쓰는 기분으로 씁니다. 예, 이거
계속 나오거든 시험에. 예? 조합이 죽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합이 죽었어. 조합은 절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나오면 안 돼요. 예, 조합이.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X. 이런 말이 아예 없거든. 조합이 안 나오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일부 학생들은요. 아, 이거 3분의 2가 맞나? 혹시 과반수가 아닐까? 막 고민하다가 틀렸다고 찍었어. 정답은 맞춘 거지. 틀렸으니. 예, 동기의 착오는 있지만 정답을 맞히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사업 시행 방식하고 요 사업 시행자 파트 있죠? 이거는 매년 나와요, 일단. 이거 빼놓고 시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나온다. 시험에. 예. 일단 나옵니다. 예.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조합, 공동시행.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땐 토지 등 소유자가 하거나 또는 공동시행. 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또는 공동시행. 가로 3번은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오는 공공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원래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거나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 같은 민간인이 시행자가 돼야 되는 경우인데 박스 안에 1번부터 다음 페이지 8번까지 8개 중에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었을 때는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시행자 자격을 박탈하고요.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예요. 8개 사유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있으면 요거 최근에 시험에 딱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문제. 그러면 이것은 8개 사유를 우리가 읽으면 느낌이 와요.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느낌이 와. 어떤 느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나온다고요. 예의상 우리 하나는 외워야겠죠. 1번의 천재지변. 천재지변. 예.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본래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를 할지라도 누가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하나는 외웠는데 그 다음부터 어떡하나 이거. 그 다음도 넘기면은 이해가 돼. 2번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에 가로치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되거나 부당하다 인정할 때 단 재건축 사업은 이럴 때라도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없다. 3번 3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선생님 그 2번에는 2년 나오고 밑에 3년 나오고 헷갈려요. 2번에 나왔기 때문에 2년이야. 3번 나와서 3년이야. 웃을 일이 아니라 그렇게 외우는 거야. 예. 그래서 아무도 안 틀린다니까 이런 거. 예. 4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사업과 병행해서 도시군 계획사업 종류 3개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거를 지자체장이 하고 있고요. 그 건너편에 조합이 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병행해서 지자체장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럴 때는요. 지자체장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시장, 군수 등등이 시행자 될 수 있다. 5번에 순환정비 방식이라고 있어요. 한 3,000세대 되는 지역을 한꺼번에 부시고 새로 짓는다. 3,000세대를 갖다가 단독주택 부시잖아요. 전세주택 수요가 한 5,000세대가 생겨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흩어져서 이제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거든요. 전세가가 폭등해요. 그래서 서울 신림동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서울의 마장동 지역 재개발 사업할 때요. 몇 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요. 1구역 옆에다가 임대아파트 지어놓고 임대아파트 입주시키고 철거하고 새로 완성했어요. 다시 입주시키고 2구역 주민들 다시 임대아파트 입주시키고 부시고 새로 짓고
이게 순환 정비 방식이에요. 최초가 서울시 신림동 지역 재개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순환 정비 방식은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는 할 수 없는 게 순환용 주택을 마련 못해요. 순환용 주택은 거의 다 임대 아파트인데요. 이거는 시장, 군수 등등 되는 정도만 마련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순환 정비의 방식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정할 때는 시장, 군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됐을 때도. 그다음 이제 7번하고 8번에서 시험 나올까요? 나왔던 문제가 7, 8번이야. 그래서 7번 보면은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했을 때 8번은요. 거기 세 번째 줄까지만 보면 되는데 정비구역의 토지 면적 2분의 1의 밑줄 치고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도 이제 가로치고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수 등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앞에다가 머리수를 쓰고 뒤에 면적을 쓰거든.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보통 이렇게 쓰는데 앞뒤를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앞에가 3분의 2 뒤가 2분의 1 하는 사람 또 틀려요. 예. 이게 시험에 나왔다니까 그냥. 예.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안 외워도 괜찮아. 어차피 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고 문제집 풀면서 체크해서 외우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해놓으시고 기본서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거기 이제 그 358p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요. 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본래 사업 시행자인데 8개 중에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조합이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3번.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얘네들 이제는 없어지는 거니까. 예. 가로 4번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요. 지정 개발자, 거의 다 시행사가 능력이 있다고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인데 지정 개발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뭐 공부하라고 제가 장려하질 않아요. 가로 4번에 1, 2, 3, 4 이런 거 있죠? 제가 공부하라고 제가 장려하지 않습니다. 예. 왜 장려 안 하는가? 출제하시는 교수님 별로 지정 개발자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별로 안 좋아하고 지정 개발자와 관련해서 시험 내는 것은 오로지 지정 개발자한테 정비 사업이 예치하라는 거. 20% 보면 예치하게 할 수 뒤에 나오거든요. 그것만 내는 거예요. 못 믿어서 예치하라는 거 있지. 그것만 내고 이 지정 개발자한테 좀 좋은 내용들은 절대 시험에 안 내고 있어요. 예. 다 시행사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정 개발자. 그 다음에 이제 360페이지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대행자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사업 대행이라는 것은요. 이제 사업 대행이 나오는데요. 사업 대행은 우리 민법상 대리하고 유사합니다. 민법상 대리하고. 우리 민법에 보면 이제 우리 본인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본인한테 그 효력이 기속하게 되는데 우리 그 민법 주석서라는 게 있어요. 민법 주석서는 뭐냐면 민법을 갖다 법 조문순으로요. 조문 하나를 해석을 해놓은 게 100페이지가 넘어. 조문 한 개당. 그래서 민법 주석서는 민법 조문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만큼 책 한 권이 몇 개 조문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만 갖고도 책이 거의 뭐 한 반 권 정도 같아요. 이렇게 권리남용 금지만 해도 반 권 정도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조문과 관련된 게르만법과 로마법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 민법전까지 다 나와. 이렇게 모든 게 조문수로 돼 있어요. 주석서예요. 근데 그 주석서에는 이 대리에 대해서 어떻게 써놨냐 그러면요. 대리는 두 가지로 발전됐대요. 본인이 능력이 부족할 때 본인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리 제도가 발생하기도 했고, 본인이 너무나 바쁜 사람이야. 모든 일을 자기가 다 대신 못해.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대리 제도가 발생돼 왔다. 대리 제도는 두 가지로 발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사업 대행에 나오는 때는요. 바로 본인이 능력이 부족할 때 대리해 주는 게 사업 대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업 대행은요. 본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예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 바로 사업 시행자라고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인데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이제 대리인처럼 사업 대행자가 나와요. 사업 대행자가 바로 대리인 같은 거. 사업 대행자가 누구냐 그러면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 공사 등 지정 개발자입니다. 지정 개발자. 이런 자들이 사업 대행자가 돼요. 그래서 사업 대행자가 한 행위가 누구한테 기속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바로 한테 기속, 본인한테 기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8개 사유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바뀌는 거였죠. 그렇죠. 시장 군도 바뀌었잖아요. 사업 대행자가 지정됐다고 해서 사업 시행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이 없어지나? 그거 아니야. 이거는 사업 시행자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사업 시행자는 그대로 있어. 단지 사업만 대행해주고 효과가 사업 시행자한테 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60회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시장, 군수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자, 대신하여 밑줄 치고요. 이게 바로 현명주의예요. 우리 민법 대리에서는요. 대리인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죠. 이 현명주의라 그러죠. 이게 대리에서 온 제도이기 때문에 대신하여라는 말을 법조문에 써놓은 거예요.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 주택, 공사 등 또는 지정 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역시 현명주의죠.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언젠가 박스 안에 1번 또는 2번일 때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추진하기 어렵다 인정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때는 사업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4번 나왔었는데 동그라미 1번 지문이 첫 번째 나왔을 때가 15회 시험 때예요. 그때 학생들이 선생님 한 문제가 부족해요. 다 맞게 해줄 만한 문제 찾아주세요. 봤더니 요 지문에서 대신하여라는 말을 안 쓴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이의신청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문은 원래 출발이 대리에서 왔는데 현명주의에 관련된 대신하여라는 말을 뺀 것은 자기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틀렸다. 그랬더니 이것을 인정해 줬어요. 교수님께서. 다행스럽게 교수님께 법대 출신이라서 본인의 과실을 알아요. 아니면 설명해도 현명주의를 모르는 사람은 설명해도 소용없잖아. 예. 그래가지고 다 맞게 줬어요. 그래서 다 맞게 해줬던 문제가 이 문제고, 그 다음에 시험에 3번 더 나왔는데 그 다음에 3번 나왔을 때는 다 대신하여라는 말을 다 써서 냈어요. 예, 한 번 다 맞게 주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보수 청구, 비용 상환 청구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 대리에서는요. 기초적 내부 관계라는 게 있거든. 혹시 여러분 수권행위라는 말 배웠습니까? 수권행위. 그다음 대리권을 발생시키게 되는 원인된 계약들이 있어요. 위임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도급이라든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사업 대행은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민법상 위임과 같은
예,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행자는 수임인이고 시행자가 위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임에서는요 비용 상환 청구, 보수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수 또는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안 줄 때는요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박스는 이제 대통령령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361페이지 박스의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사업 대행자는 업무를 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많이 들어보는 문장이야. 선관 주의 의무. 우리가 위임 같은 경우는 무상 위임도 있고 유상 위임도 있고요. 둘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해요. 임치하고는 달라요. 무상 임치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유상 임치는 선관 주의 의무죠. 혹시 그렇게 공부 안 했나? 그렇겠죠. 예. 나는 20년 전에 공부했어. 예. 안 까먹고 있잖아. 근데 위임 같은 경우는요. 무상이든 유상이든 다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위임과 유사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박스 안에 조문은 보지 마세요. 예. 봤다고 기억나는 것도 아니거든. 예. 오른쪽에 이제 361페이지에 시공자 선정 계약 방법 나오는데 가로 1번의 계약 방법이 올해 새로 신설된 거예요. 작년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요.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이 일반 경쟁에 붙이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지명 경쟁, 아무개만 경쟁에 참가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요. 계약 체결할 때는요. 우리가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조달청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 진짜 짜증납니다. 보통 2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초과할 때부터는요. 이걸로 해야 돼요. 전자 입찰로 해야 돼요. 이거. 수의 계약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짜리 납품하고 싶다 그러면요. 1,980만 원씩 쪼개가지고요. 예, 여러 번을 나눠서 계약합니다. 실제로요. 예. 이거 짜증나. 이거는 원래 공공기관 조달할 때 쓰는 건데 이것을 공정하게 하겠다. 우리 정비법에 도입했어요. 원래 공공기관이 조달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있죠. 초,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잖아요. 요즘 수학여행도 이걸로 해요. 전자들로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갈 때요. 여기다가 조달청 사이트에다 올려요. 예, 입찰하라고. 그래서 입찰하는 업체한테 통으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예. 합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로 2번에 시공자 선정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 주문이 이번에 개정된 거, 그러니까 이번에 2월 달에 새로 바뀐 것이 5번째 개정, 2003년도 이후로 5번째 개정된 건데, 그럼 5번째 개정됐다는 것은 틀린 지문을 5종류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개정되기 전 걸 내면은 틀린 지문 되니까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지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개정되기 전 걸 알고 싶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왜요? 왜 거부하나? 선생은 예전에 내 공부했다는 거 사실 알려주고 싶은데 왜 그걸 거부하나? 그러면 장단점이 있어요. 이 개정되기 전 거를 알면은 이렇게 틀린 지문 나오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지고 나면 현재 옳은 지문이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요 개정되기 전의 지문은 우리 객관식 문제집 풀 때 있죠. 그때 제가 설명드리는 거하고 있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밑줄 쳐야 될 것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언제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올해 처음 신설된 거예요. 방법으로 업자, 둘 다 건설회사를 부르는 말이다. 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는데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바로 건설회사를 말해요.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20명 미만일 때는요. 조합이란 말이 없으니까 대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요. 규약에 따라 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되고요. 3번 시장 군수 등이 26조 1항 천재지변, 27조 1항도 천재지변, 천재지변 규정에 따라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밑줄 쳐야 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밑줄을 쳐야 돼. 1번은 언제라 그랬어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2번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3번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예. 4번, 5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6번은요.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돼요. 왜? 시공자가요. 철거 공사까지 같이 해야지 효율적이에요. 예. 새로 짓는 걸 전제로 철거해야 되니까. 그리고 올해 추가된 게 가로예요. 가로. 성면조사 해체 제거를 포함한다. 이게 뭐냐면 철거 공사할 때 성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옛날 건물에서요. 그래서 성면조사 해체 제거를 포함해서 이것도 시공자가 다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따로 업체에 맡기잖아요. 엉망이 돼버려 실제로는요. 성면 때문에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모의고사를 볼 때 건축법에서 그 성면과 관련되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게 건축법 시행 규칙에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에다 제가 건축법 시행 규칙에 있는 성면과 관련된 지문을 넣었더니 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건축법 시행 규칙에 성면 처리에 대해서 지문 낼 수 있냐 그러고 그의 시험에 나와서 기출문제. 그의 시험에 성면 왜? 성면 가지고 학술 대회를 했어요. 성면 가지고. 그러니까 성면 가지고 부동산 학회에서 왜? 지금 재개발 재건축할 때 부시는 건물이 다 옛날에 낡은 건물이잖아요. 옛날에 성면을 다 썼거든요. 이 성면 때문에 오죽하면 학술 대회를 했다니까. 그러면 성면과 관련되는 지문이 건축법에도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실 거면 문제제 풀 때.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게. 왜? 정비 사업은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면과 관련해가지고 시공자가 다 같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은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나와 있어요. 추진위원회. 자, 우리 추진위원회가 뭘 설립하는가? 조합을 설립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추진위원회를 보시면요. 1번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공식 명칭이고 법에는 약어로 추진위원회라고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위원회라는 말을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는 뭘 추진하는지를 까먹어요.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거야. 추진위원회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요. 이해하기 좀 헷갈리는 문장이 나와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써 있으니까 그 뒤에 문장이 조합 설립 절차가 나오는 줄 알아. 그거 아니야.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라는 조문이야 이게요. 조문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밑에 사항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야. 그래서 밑에 그 다음 문장은 바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절차가 나온다. 뭐에 대한 동의를 받는가? 박사는 1번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한 동의다. 이건 5명 나왔죠? 7명은 어디서 나왔나요? 도시개발조합, 토지 소유자 7명, 추진위원회 5명. 이거 물론 시험에 나왔어요. 5명이냐 7명이냐 이거. 그
동그라미 2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죠. 신청하기 전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그러하지 않다.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뒤로 넘겨서 추진위원회의 기능이 나오는데요. 추진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음 중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최근에 시험에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박스 있잖아. 이 박스 하는 거 이거. 시험 문제는 실제적으로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한 문제가 나왔는데 정상적인 학생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읽으면은요. 이거는 도저히 추진위원회가 할 짓이 아니야. 찾아낸다고요. 그래서 일단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박스 안에 뭘까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추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은 거의 시험에서 정답으로 안 내는 거야. 왜? 정상적인 학생이면 알아. 조합 설립을 추진하니까. 그 다음에 업자 선정. 추진위원회가 가장 이권이 이제 생기는 게 업자 선정 있죠. 엔지니어링 회사. 설계자 선정 변경이 있죠. 1번, 2번은요. 바로 여기서 추진위원회에서요. 부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업자 선정하고 설계자 선정 변경. 그 설계자 선정할 때는 대개 경쟁 입찰로 합니다. 그러면 거의 아주 싼 가격으로 입찰하는 설계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당첨되는 거야. 아주 싸게. 도저히 이 돈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당첨이 돼. 왜 그러냐? 나중에 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을 해. 그래서 처음에 설계자로 입찰할 때는 아주 싼 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설계 변경할 거 미리 다 준비해놨는데 주로 어디를 설계 변경하냐 그러면 여성들이 싫어할 만한 것들이 있어. 여성들이 주차장의 주차 폭이 좁아. 차 주차 폭이 좁거나 주방이 좀 불편하게 돼 있어 일부러. 그러면 이제 그 조합원들이 막 난리를 치거든요. 차 세우기 힘들다 뭐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그 건의를 받아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설계를 변경해.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야. 설계 변경. 변경할 때 따로 돈을 받거든요. 이미 변경할 거 다 준비해놨어. 원래 원안들이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안 하고 불편하게 만들어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설계자 선정 변경, 업자 선정 변경은 추진위원회가 해요. 그 다음에 계략적인 것은 추진위원회가 작성합니다. 계략적인 거 아닌 것은 당연히 조합이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1번을 냈을 때는 아무도 안 틀려요. 한글을 읽을 줄 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작성. 당연히 추진위원회 하지. 그렇죠? 조합 정관 초안 작성. 초안이라고 나오지 않으면 조합이 하는 거지만 초안은 추진위원회가 해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요. 조합이 하는 거 아니에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가 해요. 동그라미 2번을 정답으로 해서 냈었어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제출 접수인데 이게 얼마 전까지는 동의서 징구라 그랬어요. 동의서 징구. 징자가 징수할 때 징수, 징자고 구한다 할 때 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OS 요원이라고 있어요. OS 요원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합니다. 여기 추진위원회인데요. 동의서 좀 받으러 갈 테니까요. 언제 가면 될까요?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아주 이쁜 목소리를 해서 써주겠다 그래서 만났는데 막 화가 막 납니다. 목소리만 이뻐. 목소리만. 예? 화가 나는 거야. 막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동의서 하나 받아가면 보통 20만 원을 받아 한 장당. 이게 바로 OS 요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OS 요원들한테 이것을 맡긴 거예요. 일을요. 추진위원회가. 그 추진위원 각종 동의서 징구라 그랬는데 징구란 말을 올해 개정하면서 제출의 접수로 바꿨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제출의 접수. 제출하는 것을 접수하는 거.
진구라는 말을 이렇게 제출의 접수로 바꿨어요. 이걸 정답으로 해서 이제 많이 내죠. 예, 왜냐하면 이것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읽으면 알 수가 있는데 요거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 OS 요원 아주머니들. 그래서 이 OS가요 아웃소싱의 약자야. 아웃소싱. 이분 수첩에 보면은 서울시에서 정비 사업할 때 동의서 받는 날짜들이 있거든요. 다 써 있어. 이게 재산이야.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언제 동의서 받는지 이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게 업무 일이거든 다. 이쪽 일 끝나건 저쪽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일단 목소리가 고와야 돼. 목소리 전화를 하니까. 예. 그다음에 요즘에는 동의서 받겠다 그러면 화상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얼굴 보고 써줘야 될 것 같아. 예. 목소리에 속아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지금. 예. 목소리. 근데 목소리도 안 좋으면 도대체 어떻게 사나? 응? 만나도 안 되고. 그럼 여러분도 혹시나 그 마스크에 자신 있는 분은요, 셀카를 찍어가지고 동의서 구한다고 이렇게 보내는 거야. 예. 아니면은 그 연예인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합성해서 보내거나. 왜냐하면 이게 한 장당 20만 원이거든요. 보통 공정가격에서. 하루에 한 5명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괜찮거든, 이거 진짜.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왜? 이거 하려고? 중개사 자격증 이거 하려고? 괜찮아요. 하다 보면 많이 늘어, 이것도. 예. 괜찮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추진위원회 기능에서 그 박스는 이제 다 외웠다고 의제를 하고,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업자 선정할 때, 승인 받은 후 경쟁 입찰, 수의계약이라는 말은 올해 추가됐어요. 방법으로 선정한다. 3번 창립총회 개최 나왔죠? 4번 비용 부담 수반할 때는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 추진위원회 조직, 위원장 1명 감사 두고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가로 4번의 추진위원회 운영 그런가 보다. 2번 경비를 납부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을 체크해야 되죠. 자, 우리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조합은 한 문제가 배정돼 있는데 여러분이 교수님이라면은 조합을 내겠어요? 추진위원회를 내겠어요? 예? 사람을 내겠어? 태아를 내겠어? 예? 태아가 추진위원회, 예, 사람, 예, 사람이 조합이지. 예. 그래서 조합은 많은 지문이 나오질 않았고요. 동그라미 3번 같은 거 나오죠. 나온 적도 있고 업무를 총회 보고하고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여러분들이 아는 포괄 승계는 상속, 유증, 회사의 합병밖에 없잖아. 그거 외에도 온갖 법에 다 포괄 승계 나와요. 이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임대료가 연체가 됐죠. 조합이 갚아야 돼. 포괄승계하기 때문에. 포괄승계.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고요. 예. 나머지는 그냥 신문 기사 읽는다는 기분으로 쭉 읽어주시면 충분하다. 그렇죠? 충분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367페이지에 조합 설립부터 보겠습니다.